펠리세이드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오늘 펠리세이드 갤러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 대의 차량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과 저 부분의 차이인데요, 그럼 어느 쪽이 고급형일까요? 익스클루시브보다는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하게 될 것 같은데, 현대차의 공식 자료를 보니까 무려 90%가 두 가지 트림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블랙 색상의 크롬 도금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기본형 차량이고요, 유광 글로시하지만 조금 톤다운 시킨 바로 이 차량이 캘리그래피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공식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두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블랙 색상의 그릴을 가지고 있는 차량과 반짝이는 크롬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둘 중에 어떤 차량이 고급형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이번 펠리세이드에서는 이 블랙 색상이 기본 트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가장 고급상의 캘리그래피의 차량입니다. 좀 압도적인 존재감을 준다는 것이 이 펠리세이드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부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사실 조금 식상하실 것 같아요. 트림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기본 트림이라고 말씀드렸던 차량 뒤에 와 있습니다. 브레이크 보조 등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차량이 당연히 기본 트림이고요, 이 차량의 전면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영락 없는 블랙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캘리그래피라고 말씀드렸던 이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한번 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이 카메라의 역할은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는 여기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카메라가 있다면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의 차량입니다. 또한 커다란 LED, 보조 브레이크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차량 역시 캘리그래피의 차량이고요, 브레이크 등 옆에 세로 패턴의 줄을 발견하셨다면 이 차량 역시 캘리그래피의 차량입니다. 하단에 글로시한 알루미늄 재질의 스키드 플레이트를 보셨다면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의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2열에 있습니다. 2열 한번 가볼게요. 캘리그래피의 2열, 바로 윙 타입 헤드레스트죠. 캘리그래피 2열에는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기본형에는 기존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열을 좀 더 VIP를 모시기 위한 고급스럽게 운영하고 싶다, 그렇다면 캘리그래피가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고급스러움이 달라요. 이 디테일도 다르고 파이핑 디자인도 역시 다릅니다. 캘리그래피의 2열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파이핑 디자인에 양쪽에 윙 타입이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윙 타입이 되어 있는데, 일반 리무진처럼 넓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제 손바닥의 길이가 한 20cm가 좀 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눈에 띄는 감성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 트림의 차량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발견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캘리그래피로 가볼게요. 캘리그래피만에 제공되는 특화된 기능이죠. 실내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 조명이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기능인데요, 새롭게 생긴 기능이죠. 디지털 센터 미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카메라예요. 뒤에 상황이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허벅지 익스텐셔너라든지 일반적인, 지금 제 카메라가 보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카메라 기능으로 전환이 되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르면 카메라로 바로 작동이 됩니다. 이 기능은 캘리그래피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소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능이에요. 기존의 펠리세이드와 다른 가죽으로 덧댄 가죽 감싸기가 적용된 컵홀더 기능이 제공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바디에 있는 마감 소재와 비슷한 소재가 적용되었는데요, 캘리그래피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구입했다는 프레스티지 트림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차량에 추가될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와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만약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자주 주행하신다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두 기능이 바로 이 트림부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 이거 보시면 좀 깜짝 놀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부활했죠. 이게 뭐죠?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이 이 트림부터 제공이 됩니다. 이 기능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상보다 많아요. 고급감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이게 이제 스트레칭 모드가 있고요, 릴렉스 모드가 있고, 요추 받침대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 디자인에 있어서 제네시스 차량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기능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죠. 익스텐션 시트가 아니에요. 익스텐션 시트는 허벅지 아래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시트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편하게 침대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본 트림의 컵홀더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소리 들으셨나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기판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새롭게 12인치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올라간 가격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기본으로 모든 트림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오버헤드 콘솔이 살짝 달라졌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느냐, 플랫폼에 대한 뚜렷한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B필러인데요. 이 B필러를 열어보시면 굉장히 안전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 IIHS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에서 충돌 테스트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올해 여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B필러에 보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B필러 바닥 부분에, 그러니까 시트 아래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플로어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자, 보강된 게 그럼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차량에서 본딩에 해당되는 그런 접합물만 추가하더라도 차량의 안정성은 크게 강화됩니다. 하물며 구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점은 3세대 플랫폼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앰비언트가 적용된 부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 요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브박스 쪽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량이 브라운 시트예요. 눈치채셨나요? 이 시트는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제공되는 전용 색상이고요. 색상에 있어서 이 브라운이 워낙 많아서 소렌토 차량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K8이 되겠죠. 캘리그래피에 들어간 브라운 색상의 시트는 기아 K8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고급스럽죠? 이 실내 디자인,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런 디테일 요소에서 디자이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 차량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 부분이었죠. 제네시스 GV80, G80과 유사한 송풍구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알려드렸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실내 공간의 감성 부분은 기존보다는 제 생각에는 크게 높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6인치 공조기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신장입니다. 크게 보실 건 없고요. 기존과 보기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엔진의 경우 3.0 가솔린 에키슨 엔진이죠. 팰리세이드만을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된 엔진인데요. 사실 이 엔진이 연비가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엔진의 조합은 또 감히 좀 비교하자면, 비교는 어떤 차량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자면 좀 저렴한 GV80 이 정도의 느낌까지는 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플랫폼이 다르고요. 그리고 정숙성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팰리세이드의 기본 트림 그리고 고급형인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 트림과 고급 트림에 대한 차이점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격 분석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플랫폼 어디가 변경됐는지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팰리세이드의 경우 승차감과 그리고 주행 성능이 그래도 제법 강화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정확히 확인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림 지름 자체가 기존보다 많이 두꺼워졌는데요. 자, 이걸 보시는 순간 이거 그랜저잖아. 그랜저의 디자인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림 지름 자체가 그랜저보다 조금 더 두터워요.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실내를 더욱 정숙하게 하는 흡음 소재 부분, 플랫폼 개선이 되었다고 알려드렸죠. 차체를 받치고 있는 서스펜션이 되겠죠.
이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서스펜션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서스펜션과 엔진 그리고 차대를 연결하는 마운트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기존 팰리세이드보다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를 드리자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다음 영상에서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번 버전에서 없죠. 하지만 테스트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후에 출시가 되는지, 아니면 출시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팰리세이드는 왜 안 되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성껏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